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살 초등학생을 17살 청소년이 유괴한 뒤에 살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공기 중에 흩날리는 먼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10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봄철 미세먼지가 심각한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요. 지난달에는 560여 개의 공사장을 점검해서 52곳을 적발했고요. 29곳은 형사 입건, 23곳은 행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애시드 하우스킹스의 Forgive and Forgot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3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엊그제 29일 대낮이었던 1시쯤에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8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7살 청소년에게 유인당한 뒤에 살해를 당하고 주검이 훼손까지 당했습니다. 그 훼손된 주검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옥상 물탱크 주변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용의자로 붙잡힌 17살 여성 청소년은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발생했을까요? 원인을 찾아보고요. 유괴를 막을 길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기사 제목만 딱 봤을 때 좀 가슴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렵기도 하고 끔찍한 사건이어서 눌러보질 못했어요. 클릭을 하지 못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읽어보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아파트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유례가 없는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가해자가 사실은 이 미성년자 남자아이들은 강력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꽤 있는데 문제는 여자아이가 지금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사실은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둘 다 이제 결국 피해자 가해자가 모두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였고 특히 피해자는 8살 먹은 아주 어린 아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끔찍하게 이제 유기가 된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은 참 그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한 범죄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직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좀 이례적인 사건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7년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리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자퇴생이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 이 정도 정보가 나와 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7살 여성 청소년이 이제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요. 이게 일부 시신도 좀 훼손이 돼 있다고 그러고, 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는 범죄 심리학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진단명이 명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면 7년 동안 어떨 때는 우울증이라고 약물을 복용하고 또 어떨 때는 불안장애가 있었다고 하고 또 환청 증세가 있다고 이제 그 진료를 했던 기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진단명이 무엇이다라는 게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범죄라고 하면 조현병을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조현병으로 인한 어떤 증세와 연관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사건처럼 시신을 그냥 그 현장에다가 그냥 팽개쳐놓고 도주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컨대 굉장히 비체계화된 범죄를 보이는 게 특징인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의 집으로 아이를 유인할 때도 15층 대신에 13층에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고 그리고는 시신을 유기하러 올라간 옥상으로 올라가서 무탱크 쪽으로 접근한 장면은 지금 CCTV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결국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뭐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인 형태의 지금 행위들을 일반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7년 동안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 친구의 뭐 살인의 동기 내지는 이상 뭐 범죄로 정의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모든 일이 3시간 동안 오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예. 지금 과연 그 시간 동안 지금 혼자서 17살짜리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인지조차, 왜냐하면 물탱크로 올라가는 그 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신의 무게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거길 여자애 혼자서 올라가서 유기하는 게 가능한지 사실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그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조현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현병이 쉽게 말해서는 어떤 증상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라고 기존에 알려졌던 그 증상이고요. 예. 현실 감각 능력상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뭐 환각이나 환청, 망상 등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양성 증상이 굉장히 지배적인 이런 이제 질병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치고는 너무 이 치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 이게 지금 조현병 환자의 행위로도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수사 과정 중에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오히려 해리장애나 뭐 좀 다른 병명의 정신질환일 가능성도 지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더 자세하게 확인이 돼야겠고요. 자, 일단 문제는 여고생은 아닙니다. 지금 학교를 안 다니니까 여성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고 이 피해 아이를 집으로 유인했지 않습니까? 네. 뭐 요즘 아이들이 휴대전화의 마음 뭐 잘 흔들리는 것도 있고 뭐 부모님한테 전화 연락하는데 내가 휴대폰 빌려줄게 해서 데려갔다는 건데 비슷한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여기서 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 뭐 사탕 사준다고 가지 마라, 이 정도로만 교육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공익 광고에 보면 빨간 망토를 한 어린아이가 늑대 같은 남자 아저씨에 의해서 유인되어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TV에서 이제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아이에게 오히려 심어줘서 남의 집에 경계심 없이 들어가는 행위까지 뭐 해도, 왜냐하면 언니였으니까 아저씨가 아니니까 괜찮겠거니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해이를 유발하는 광고 내용이 사실은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어떠한 유인에도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한 현재의 그 자리에서의 이동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들에게 범죄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험악한 남성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겠네요. 그 부분을 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요즘에 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도 생각하기에 뭐 손자 손녀 돌볼 때 사람 많은 곳에 있으니 괜찮고 요즘 아이들 너무 또 오냐오냐 이렇게 감싸서 키우는 것은 좀 그러니까 알아서 혼자 놀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글쎄, 상당히 지금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방과 후 시간대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조직화해서 좀 더 감시 수준이 높은 안전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잘 돌볼 거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공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예. 또 놀이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혼자 내보내는 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아동을 유인을 하는 장소로 이미 성범죄자 포함해서
범죄자들이 알고 있어요. 거길 가면 아이들을 쉽게 이제 원하는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놀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를 여전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놀이터를 갈 때도 조부모님께서 좀 따라가 주시면 예. 훨씬 더 안전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참 요즘에 초등학교 그 등교길, 하교길 또 학원 갈 때, 올 때, 놀이터 놀러 갈 때 항상 그 보호자가 따라다니니까 제 3자 입장에서는 이거 아이들 저렇게까지 키워야 돼 하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언제라도 신경을 안 썼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동학대 사건이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두드러지면서 유괴 위험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방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에도 유괴 사건이 종종 발생하나요? 과거보다는 훨씬 덜 발생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입양 절차 같은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선의에 의해서 아이를 그냥 키울 목적으로 납치해서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이런 실종 사건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피해자 물색은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시선 밖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시간대를 보내는 거는 오히려 오늘날 더 위험한 일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끝으로 짧게 이번에 정신질환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좀 미리 손을 썼더라면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손을 썼더라면 이런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드는데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손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미성년자라도 폭력적인 이제 증상이 있는 정신장애는 입원 가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친구도 이제 사실 7년 동안 정신질환을 알아왔지만 사실은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이제 질환 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병식이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으로 좀 필요를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예. 국가에서 좀 허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예.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범죄자들 나중에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어떤 특이 행동을 보이나요? 공통적인 게 있나요? 가장 이제 공통적인 특이성 중에 하나는 약물 복용이 불규칙해진다는 겁니다. 예. 약물만 복용하면 양성 증상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한다거나 가출을 해서 약을 안 먹게 된다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발생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조니 소머스의 I Will Remember April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This lovely day will lengthen into evening.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계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 전화번호는 1670-9957, 1670-995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는 인천시 소식과 수도권 안전턴톡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는 소식 있던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 시가 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수도권 2,500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유정부 인천광역시장과 재활원영 인천시의회 의장도 3월 29일에 시청민원실에서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인천시청 민원실과 각 군구 민원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명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서명운동 그 코너를 개설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 도시 중 하나인데 해양박물관하고 해양 관련 교육시설이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서명운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천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천시는 그 서명운동과 방문 의향서 접수 결과를 5월 초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그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인정이 되면은 정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사를 거쳐서 2024년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때문에 냉각되어 있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 또 경기도와 손을 잡고 공동 마케팅 행사를 인도에서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리 시가 그 중국 관광객의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올해 첫 마이스 마케팅 대상지로 12억 인구의 인도 시장을 선택했는데요. 예. 지난 3월 29일에 그 인도 뉴델리에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첫 그 해외 인도 마이스 로드쇼로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로드쇼는 그 최근 사드 배치로 중국 정부의 경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시장 다변화의 그 첫 신호탄이 되겠고요. 현지의 인도 여행업계와 또 기업체 등 바이어 200여 명에게 기업회의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예.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이 뭐 기업회의 그리고 뭐 포상 관광, 컨벤션, 뭐 전시 박람회,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이제 합성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마이스 로드쇼뿐 아니라 타이베이에서도 세계 도시가 공동으로 자유여행 홍보 설명회도 가졌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에 앞서서 3월 25일에는 타이베이에서 개별 자유여행 홍보 설명회를 가지고 우리나라 수도권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요. 설명회에는 그 한류 주제 메이크업 쇼와 그리고 고독하고 찬란한 신 도깨비의 촬영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안내 등을 소개해서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예. 자, 중국에 의존하던 그런 관광객들을 다른 쪽으로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인천시 도호부청사에서 전통문화 한마당 주말 민속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관심 가질 만한데요.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네, 우리 시는 그 인천 도호부청사에서 내일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말 민속문화 체험교실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민속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당일 그 선착순으로 50명씩 현장에서 접수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예, 내일부터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가면 좋으실 텐데 뭐 체험 내용하고요. 네. 또 문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이번 그 민속문화 체험 내용은 하루에 2종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토요일에는 천년염색과 열쇠고리 체험, 일요일에는 미나부채와 한지 공예를 체험할 수가 있고요. 매월 그 도안이나 모양들도 변경하기 때문에 매달 그 다른 작품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부청사 앞마당에는 토놀이, 제기차기, 전통 탈 써보기 등의 그 전통놀이와
옛 물건들도 함께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민속문화 그 체험교실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 도부청사 홈페이지나 전화번호 032-42-3492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투어놀이나 제기차기, 탈쓰기 이런 거는 이런 데 가야만 요즘에는 또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인천 지역번호 032-42-349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안전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시시때때로 들여다보고 기억해둬야 갖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 박경련 사무관이 방방곡곡을 안전체험 나서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팁을 나눠보겠습니다. 박경련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조금 특이하네요. 원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경찰을 부를 때는 112, 그리고 소방 구급차가 필요할 때는 119라는 번호를 다 아실 텐데 보통 119로 전화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행자께서는 전화가 안 되는 지역에 있을 때 구조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알고 계실까요? 이런 상황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불꽃을 피워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봉화를 띄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작을 저희가 2011년부터 개발을 했고 전국적인 서비스를 2013년 6월에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문자나 영상 그리고 웹 또 애플리케이션으로도 119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률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는 있어요.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지난해 영상, 문자, 인터넷, 앱으로 신고한 건수가 398만 건에 이르고요. 문자 신고가 25만 건으로 이 중에 이제 다매체 신고에선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상통화, 인터넷, 앱 이런 순이었습니다. 문자, 영상통화, 인터넷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전화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봉화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불 피우거나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일단 25만 건의 신고를 접수한 문자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문자 신고 정말 간단합니다. 네. 그 문자 보낼 때 우리가 받는 사람 전화번호 입력하는 날 있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119만 쓰시면 돼요. 쉽네요. 무지 쉽습니다. 근데 왜 이게 010 항상 누구한테 번호를 할 때는 010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119를 할 때 이걸 지역 번호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010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로 딱
세 글자 119 숫자 3개만 넣으시고 문자란에 뭐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갑자기 말하기가 어렵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문자로 아니면 전화가 안 될 때는 119 그 세 자를 딱 치고서 문자 내용을 치면 되겠네요. 예, 실제로 주차 타워에 갇힌 분이 119에 전화를 했는데요. 주차 타워 왜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휴대폰 발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신 내용을 보면은 여기가 무슨 오피스텔입니다. 차를 빼려고 탔는데 뒷사람이 차가 나오기 전에 버튼을 눌러서 타워형 주차장에 갇혔습니다. 차량 번호는 뭡니다. 빠른 구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사례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119 문자를 보내면은 바로 연락이 옵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해봤어요. 네, 제가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바로 답장도 오고요. 또 출동이 필요한 상황일 때는 바로 출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뭐 최신 스마트폰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내외에 모든 단말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낼 수 있는 그런 전화기라면 모두가 다 119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2G 슬라이드하고 폴더폰도 다 된다는 얘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다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청각 장애인 분들이 신고할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문자로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자로도 지금 내용을 제가 받은 것 중에 하나 읽어드리면 원룸 집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옥수수 캔에 든 초에다 불을 켜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불이 난 것 같다. 확인 좀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신고도 하셨고요. 또 제주 명도암 입구인데 차량 열대가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신고를 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고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전화기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영상통화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혹시 119 신고 영상으로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2014년 이후에 출시된 모든 단말기는 이용 가능한데요. 다만 아이폰은 아이폰끼리만 영상통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머지 단말기에서는 영상통화 그 버튼 있죠? 그것만 딱 누르시고 119 누르시면 바로 그 접수대원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접수대원이 상황 파악하기에 더 용이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집안에 연탄가스 같은 가스가 찬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신고를 해야겠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영상통화로 일단 말씀도 어눌해져서 그 주소 자체를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접수 요원이 우편물 있으면 거기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편물을 보면은 밖에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소 정보를 확보해서 현장으로 출동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기발하네요. 도로에 그 차량 전복 사고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차량이 뒤집어져 있다라고 영상통화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나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출동할 때도 장비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잘 보완을 해서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말문이 막히잖아요. 네, 맞아요. 몸도 이게 상해가 입은 상태라면은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전화 통화로 신고하는 방법, 문자 그리고 영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 남았는데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뭔가요? 119 신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 디딤돌이라는 또 애플리케이션도 역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면은 유용할까요? 언제든 쓰셔도 되지만 가장 좋은 데가 이 앱을 썼을 때는 GPS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설명하실 때보다 예를 들어 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산은 설명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산에 어느 지점에 있는지가 아주 오차 범위가 아주 적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또 바다 근처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119 신고할 때는 앱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하기는 그렇죠. 등산할 때 우리가 저 큰 바위에서 내가 한 몇 분 정도 내려왔고 여기가 한 몇백 미터 정도 내려왔으니까 여기를 신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통신기지국으로 이렇게 119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 위치 정보를 알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119 신고 앱 그리고 안전 디딤돌 앱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의 박경련 사무관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날씨와 왠지 잘 어울리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장국영이 부르는 I Honestly Love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got somewhere else to go.